아기다리 고기다리시던 시황입니다. 또 의외로 또 시황 원자재 시황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원자재 시황도 좀 자주 남겨드려야 되는데요. 외인 선물은 아직 뭐 크게 방향이 없습니다. 아직 방향성이 잡는 것 같고요. 외인도 방향성을 못 잡았는데 무슨 자꾸 증시의 단기적 예측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외인 옵션은 양매수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걸 또 이해하시려면 어려운데 그냥 이것도 아주 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이번 주가 이제 옵션 만기죠. 만기인데 지수가 좀 많이 움직여야 외국인이 이득을 가져가는 포지션 같고요. 외인 선물은 만기가 아닙니다. 미니 선물하고 옵션이 만기죠. 어쨌든 별로 움직이지 않으면 외국인은 일부 조금 손해 보면서 나가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 뭐 크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볼 땐 큰 방향성은 아직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 신용 잔고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추가 반등의 가능성을 좀 키우는 거긴 한데 또 그에 비해서 개인들의 이런 무리한 매수는 줄어들었지만 개인의 전체적인 매도는 줄지 않는 걸로 봐서 신용 잔고는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여유 있는 개인들이 신용 잔고가 아닌 돈으로 더 매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매수하고 어떤 날은 매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물론 이제 목금은 매도를 했습니다만 또 수요일 날 또 크게 외국 개인들이 매수를 했어가지고 지난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외인은 그래도 지난주에 소폭 그동안 매도를 우위를 많이 보이다가 많이는 아니고 한 조금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한 3천억대 정도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뉴스 분위기가 이제 경고성 뉴스도 많아서 이렇게 되면은 반등의 요건이 그러니까 반등 요건 제대로 갖춰지려면 외인 선물도 좀 상방으로 가고 이러면은 좀 더 확실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상방 요인이 이런 거 있긴 있습니다. 요것도 크지 않지만 조금인데 이럴 경우에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페이크성으로 한번 누르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눌렀다 가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반등에 동참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손절가는 반드시 2314.5라도 여러분이 보시고 조금 가깝게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는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페이크성으로 누를 때에 눌렀다 튀어오를 때 만약에 손절 다시 깼어. 그럼 그것도 빠르게 대응하고 아니면 또 그걸 다시 회복했어. 그것도 빠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거 외에는 외인의 방향성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변이가 재확산되면서 이거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지난주 말에 목요일 금요일인가 금요일 좀 반등을 했죠. 그래서 농산물하고 원유가 다시 좀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반등이 꽤 큰 경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것도 워낙에 선물 노리기 때문에 개인들이 원자재 상승에 또 많이 떨어졌다고 달려들게 되면은 잠깐 오르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등 신호가 나오긴 했는데 조금 미약한 시점이고 그래서 반등에 동참하되 페이크 누락성도 염두에 두고 금액 큰 분들은 상당히 빠르게 제가 뭐 5일선까지 못 보실 테니까 2314.5 기준으로 그거 안 깰 때는 좀 반등 마인드 가셨다가 이대로 그냥 가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깬 다음에 올리는 경우 아니면 깨고 추가 하락하는 경우까지 다 염두에는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수혜주가 카카오도 다 비대면 수혜주고 또 코로나 제약주도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고 해서 걔네들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너무 적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좀 고평가는 카카오는 아직도 좀 고평가긴 하죠. 일부 제약도 오르긴 할 텐데 2020년도만큼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도 여러 가지 기관이나 어떤 외국인 주포들이 들어갔다 나온 그리고 사실 뉴딜 펀드가 엄청 사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돈들은 다 물려서 지금 손실이 난 상태고 이후에 추가적인 쩐들이 2020년만큼 많이 들어올 거냐 그거 약간 네거티브 하다는 거죠. 일부 제약주는 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제약주 오르게 됐고
어쨌든 간에 낙폭과대가 유리하고, 어쨌든 요건 약간 테마성이고 어떤 가치를 본다면 오히려 반도체나 뭐 여러 업종 중에서 저평가가 많고 그중에 낙폭과대가 유리하고요. 낙폭과대들은 사실 지금 지난주 한 목금 정도 반등 구간에도 엄청나게 튀어나온 애들이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개인의 신용 잔고인데요. 보시다시피 이거 굉장히 줄은 겁니다. 쭉 보여드릴 테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신용으로 무리하게 달려드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보고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까지 갔었냐면은 22조까지 갔었다가, 그죠? 22조까지도 갔었어요. 갔다가 지금 17조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더 떨어진 경우도 있었죠. 작년 2020년 폭락 때는 15조 원까지도 떨어지기도 했는데, 근데 그간에 반등할 때 보면 한 17조 원 정도에서 반등하긴 했었습니다. 그동안 좀 패턴을 보면요. 2020년도는 워낙에 좀 기존에 원래 있던 신용잔고도 지금만큼 막 크진 않았었으니까요. 신용잔고로는 반등을 기대해 봄직하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다시 늘어난다, 그럼 또 어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메인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 누적으로 보시면은 이 상황인데, 선물은 이렇게 좀 기울기가 완만하죠. 완만한데, 그러니까 기울기가 무조건 이렇게 돼야지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하락에 베팅하는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죠? 이렇게 나온 거는 이제 양쪽으로, 양극단으로 갈수록 이득이 되는 거니까 이걸 가르쳐 변동성에 베팅한답니다.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이 아래서는 0 아래이기 때문에 외국인 손실 나고, 지금도 손실이 나고 있죠. 선물하고 옵션인데, 근데 모양상으로는 현재에서 상승을 시키는 게 조금 더 옵션에 낫죠. 지금 위치가 여기니까요. 여기서 310이거든요. 310에서 조금 더 320 쪽으로 올라가는 게, 그죠? 여기가 320 쪽이니까요. 안 나오는구나. 조금 내리면은, 잠시만요. 이거 왜 이러냐? 또 에러가 나네.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310이고 이쪽이 32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옵션 봤을 때 합성도 그렇고 옵션 자체가 좀 상승하는 게 유리하긴 한데, 글쎄 근데 금액이, 아니면은 그나마 손실 줄려면 여기다가 300선 근처에다 마감을 시키던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득을 보려고 여기까지 하락 200한 90을 깨게 200 초반까지 밀어붙이기에는 좀, 여기 빠져 있는 게 있죠. 미니 선물이 빠졌는데, 미니 선물은 약간 지금 하방이라서 한 3천억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럼 약간 줄어듭니다. 요 기울기가, 선물 기울기도 줄어들고 요게 조금은 더 약간 하방으로 가게 되는데요. 어려우시죠? 큰 방향성은 없지만은 옵션 상에는 조금, 여러분이 봐도 이쪽으로 가면 떨어지잖아요. 여기는 별거 없고, 그죠? 300 지금 여기인데 조금은 상승시키는 방향이 요 만기 때 좀 유리하지 않겠나. 그러나 선물 로로보하고 미니 선물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요것도 완벽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금은 방향성이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거 말고 이 라인 기준으로 이거를 깨냐 안 깨냐를 보시고 2314.5 기준으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페이크를 칠 가능성은 염두에는 두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미 여기를 깰 듯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깰 듯 한번 했기 때문에 페이크가 끝나고 좀 더 이렇게 만기까지 좀 오르고 21선 돌파될 가능성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까지 길게 해드릴 건 아니고, 왜 길게 해드릴 필요가 없냐면은 이게 또 외인 선물이 또 이번 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죠? 음. 당장 화요일부터 선물 매도 나오고 이 라인 깨주고 하면 뭐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적립식 투자자나 장기 가치 투자들은 겁내지 말고 투자하시고요. 하락도 당하는 게 가치 투자고요. 그다음에 좀 무리한 금액은 요 라인은 좀 지키십시오. 요 라인이 깨지게 되면은 인버스를 넣던지 투자 비중을 좀 줄이던지 빠르게 대응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깼다가 이렇게 페이크 쳤다가 다시 회복했을 때도 빠르게 달려 들어가야지만 요런 페이크성이 안 당합니다. 요거 어쨌든 지금도 업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버스를 10% 비중까지 많이 줄였습니다.
웨인 선물 매수만 좀 들어와주면 좀 더 줄일 의향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손절 라인이 가깝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도 5일선을 하나 더 넣어서 5일선도 2314.5에다가 5일선까지 넣어가지고 그 두 가지로 인버스를 같이 조정할 예정이고요. 주중에까지 대응을 보실 분들은 요 TV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줄인 걸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선택입니다. 지금 손절가를 가깝게 잡고 아직 상향은 아니니까 뭐 상향 신호까지 나고 뭐 외인 동향이 더 좋았다면은 더 좀 확실하게 갈 텐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손절 라인을 가깝게 대응할 생각을 하고 늘리는 거지 그냥 무대뽀로 늘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현 라인에서 5일선도 회복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물론 20일 이선까지 회복하고 이것도까지 설명드리면 어려운데 아, 반등이 클 때는 21선까지 동반 돌파할 때가 크거든요. 이걸 옆으로 좀 끌어가면은 21선이 계속 따라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21선이 따라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한 2400까지만 올라도 21선은 같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1선과 더불어서 여기서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옆으로 끄는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꿀렁거리면서 끌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굳이 뭐 선택해 보라고 하면 요번은 목요일 때까지 조금 지수가 좀 더 반등하지 않을까. 뭐 그 후에 좀 눌리더라도 그 정도가 아닐까 좀 싶긴 합니다. 자,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발자국을 누가 맞추겠습니까? 예.